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 화학, 철강 등 전남 동부 지역의 주력 산업들은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예상되는 전남 지역의 화학 제품 생산 감소액은 636억 원. 이 때문에 여수 산단의 석유 화학 산업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가 컸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물론 석유 화학 협회도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정밀 화학 제품과는 달리 기초원료 수급과 제품 생산까지의 수직 계열화 체계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일렌 등 일부 핵심 원료는 일본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일단 국내 생산량이 충분하고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해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수 산단에 입주한 한일 합작회사나 일본 투자회사 역시 생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지역의 또 다른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로서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재료인 철광석은 호주와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고 철강을 가공하는 지역 기업들도 대부분 국내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강은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봉, 관 쪽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 동북권에서는 생산 기업이 거의 없어서 다만 일부 일본산 철강 설비에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한편 일본의 이번 추가 제재가 항만 물동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여수 광양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거나 수입 환적된 물량은 한 해 1,000만 톤으로 전체 물동량의 3% 수준. 현재까지도 큰 물동량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길어지거나 일본이 수출 수입 품목을 추가로 규제할 경우 물동량 감소는 물론 선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항만공사는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복절 태극기 개양에 적극 동참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단합된 시민의 힘을 보여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를 전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매체와 SNS, 기업체 사보 등의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일본의 불합리한 경제 보복이 공분을 일으키는 현 시점에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광복절 태극기 개양에 동참해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다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로 확정한 가운데 전남도가 일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일 투자 유치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전남의 농수산물 수출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주한 일본 경제단체와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현지 분위기 파악과 함께 상호 교역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입주해 있는 일본 기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 유치 동향과 활동 방향을 마련하고 투자 유치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타겟 기업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여수 MBC 유튜브 여수잡스의 작가들이 여수의 이용주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 솔직 담백 릴레이 토크를 시작했습니다. 목포 MBC 낭만항구에서는 장서공 도교육감이 나와 제야운동가 출신의 교육감 생활 1년에 대해 편안하게 소회를 전했습니다. 주민 유튜브 이슈 박광수 기자입니다. 40대 젊은 정치인으로 국회에 진출해 3년간 숱한 화제를 낳았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방송 작가들과 계급장 떼고 솔직 토크에 나섰습니다. 말투에 대한 작가들의 지적에 쩔쩔매기도 하고 망설리 구라패가 망설리 구라패가 만성리 구라패가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유머 소재로 삼기도 합니다. 제가 이 얼굴이 초등학교 때도 이 얼굴이었고요. 중학교 때도 이 얼굴이었고 고등학교 때 그래서 갈수록 젊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법고시 낙방 경험도 주저없이 털어놓습니다. 처음 떨어질 때 실력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붙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떨어진 에피소드가 있는데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는
권력에 찍혀서였다는 튀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언젠가 정치를 할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목표가 이제 우연히 계기가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를 한 유일한 검사에서 여수 잡스는 이용주 의원과 나눴던 얘기들을 몇 차례 더 공개할 예정이고 앞으로 또 다른 정관계 인사들도 계속 초대해 시청자들과 소통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목포 MBC 유튜브 낭만 항구를 찾은 장서궁 전남 교육감. 자신이 품어온 교육혁신의 비전을 실현하기가 녹록지 않았음을 담담하게 털어놓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포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교육감이 되어가지고 실현하기에는 제반 조건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충분하게 기존에 있는 것을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에 대한 신념은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장 교육감. 새로운 변화, 아이들의 변화라든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 내용을 짜고 또 방법론을 마련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은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농어촌과 섬 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까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꼭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똑같은 전남의 학생들인데 섬에 산다고 해서 불이익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제가 느꼈습니다. 섬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별도로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차원을 뛰어넘어서 별도 대책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현직 여수시 의원 등 지역 인사 3명이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최고위의 결정에 따라 김행기 여수시 의원과 원용규 전시 의원, 김성현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여수지회장 등 3명이 당적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좀 더 폭넓은 의정 활동을 위해 당 복귀를 희망했다며 총선 승리에도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한다며 안내문 발송을 마치고 해당 세대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9월 아동수당을 도입해 해당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1,500여 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늦게 지는 곳은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고도입니다. 구름도 잠시 머물고 간다는 신비의 섬 가고도를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망망대해에 우뚝 솟은 신안에서 가장 높은 해발 639m의 독실산. 구름과 안개가 쉬어가다 보니 산 정상을 볼 수 있는 날이 1년에 며칠에 불과합니다. 바다로 쭉 뻗은 섬등반도와 초지, 절벽 위 흑염소 떼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바다, 넓은 바다, 기암괴석 같은 게 굉장히 주변에서 못 봤던 그런 풍경에 참 감명 깊게 본 것 같습니다. 주민수가 불과 500여 명에 불과하지만 국토 최전방을 지킨다는 자부심은 한결같습니다. 마을 앞 커다란 태극 문양은 주민들의 이런 자긍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소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가 지탱해 가는 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제일 자긍심이죠. 먼 섬에 살고 있지만은. 쾌속선 100km 5시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섬. 파도와 바람이 심술을 부리지만 사람이 가히 살만한 섬이라서 가고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섬들을 지원하는데 특히 끝섬들은 많이 지원하고 도와주셔서 관광 명소로 또 국민들이 사랑받는 그런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올해는 국토 최서남단 가고도 주민들에게 최대 경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구단을 응원할 어린이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어린이 서포터즈는 리그가 종료되는 오는 11월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하며 홈 경기장 전용 응원석과 유니폼 등 특별한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서포터즈는 선착순 100명까지 모집하며 8세에서 13세 이하 어린이면 어제부터 광양 LF스퀘어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행정 추진을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신청에서 조사, 지원 관리까지 통합조사팀을 운영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추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통합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양시가 시민들을 위한 도심 물놀이 시설을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0일까지 우산문화공원과 중마광장 등 3곳에서 하루 5차례에 걸쳐 바닥 분수와 안개 분수 등을 운영해 시민들의 무더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양시는 또 오늘부터 이틀간 마동 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개장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밤사이에도 서울 등 대도시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해가 뜨면서 기온이 바로 또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 청주는 27도를 웃돌고 있고요. 그나마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밤더위가 조금은 누그러들었습니다. 대신 동풍이 서쪽으로는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이 더 더워지겠고요. 지면이 뜨거워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올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괌 북동쪽 먼해상에서 서북 서진 중에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쯤 제주 부근까지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진로가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대구 역시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 중반쯤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